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포장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만의 스토리를 잘 포장을 해서 그거를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아니면 포트폴리오든 일관되게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엔 조금 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정해진 프레임에서 많이 어긋나는 게 없는,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찾는다는 느낌이었다면, 미국의 회사는 어떤 인재상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그 자리에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분명하고, 대신에 이제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이 사람의 성향 이런 거를 조금 더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거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이 사람이 못하는 부분도 인터뷰를 보는 과정에서 오픈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디자이너는 자기소개서를 따로 쓰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커버레터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인터뷰에 가기까지의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진 못하고, 디자이너의 그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커리어를 전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을 했던 마케터 출신 디자이너라는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를 취업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녹여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 웹 포트폴리오에 썼던 태그라인, 그러니까 슬로건 같은 게 이제 마케터 턴 디자이너라고, 마케터 출신 디자이너라는 말인데, 이 태그라인을 포트폴리오에도 넣고 이력서에도 넣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 제 모든 스토리텔링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를 기억할 때, 아, 얘 그 마케팅 했던 애, 이런 식으로 저만의 이미지가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거죠.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포장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만의 스토리를 잘 포장을 해서 그거를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아니면 포트폴리오든 일관되게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막연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정말로 미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미국으로 이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나 뭐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국에 있는 회사랑 면접을 봐서 여기로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뭐 비자가 될 수도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이 당시에 저한테는 맞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학생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30이 넘어서 유학생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학생이 되기로 했으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UX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는데, 제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하고 싶다고 느꼈던 부분들이랑 일치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이유인데, UX 디자이너가 제품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에 굉장히 끌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가졌던 불만 중에 하나가, 왜 내가 만들지도 않은 제품이 안 팔리는, 그게 내 탓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세일즈를 할 때도 그렇고 마케팅을 할 때도 그렇고.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인데, 제가 회사를 막상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제품 자체에 달린 경우가 되게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돈을 들여서 뭐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아무리 해도
제품 자체가 별로면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막연히 아, 나도 제품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좀 덜 억울하기라도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UX 디자이너가 제품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정말 이 비즈니스 앞단에서 제품을 실제로 만들고 사용자들이 가진 어떤 문제를 눈에 보이는 디자인으로 실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일이라는 거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그럼 UX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디자이너가 감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이미지 속의 디자이너는 뭔가 되게 예술가, 막 뭘 하나 살 때도 이유가 있고, 막 절대 아무거나 입지 않고 본인만의 개성이 되게 뚜렷한 그런, 저는 그냥 오피스 직장인,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마케터라면 디자이너는 되게 개성이 뚜렷하고 뭔가 색깔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럼 뭐를 공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이 UX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해 주는 거고, 그것이 제품에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디자인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세일즈나 마케팅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 어떤 제품의 그런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던가 고객과 대면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브랜딩해서 마켓에 팔아야 하는지를 보는 시각들이 UX 디자인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저는 직접 고객을 만나보고 대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결국 디자이너라는 것이 이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 스킬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따라잡는 게 사실 지난 2년간의 유학생활,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저는 문제 해결의 절반은 사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정말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많이 파악하려고 해요.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일련의 사건들, 일련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문제를 그렇게 파악한 후에는 제가 하는 방법은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엔 정말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올인을 하고요. 할 수 없는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하죠.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다 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뭐 그냥 온라인이든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과감히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팀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이었거든요. 다들 정말 막 거의 백인, 뭐 아니면 유럽인들, 뭐 미국인, 유럽인들, 그러니까 정말 완전 토종 백인들이랑만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결국 느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공감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공감하고, 어쨌든 일을 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들,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